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달업 하면은 진입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달업은 진입장벽이 없는 직업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달업이 진입장벽이 없는 이유는 다음의 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유상운송보험입니다. 택시나 화물차나 사고가 날 경우에 업무 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유상운송보험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배달 노동자도 이 유상운송보험을 드는데요. 근데 현재 진입장벽이 없는 배달업의 현실과 유상운송보험이 관련이 있는데 이 진입장벽이 없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우선적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 사고가 벌어졌을 때 상황입니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 오토바이랑 사고 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상운송보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자동차들 운전자 사이에서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원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간 사고가 벌어졌을 때 배달 노동자들끼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은 머리가 아프다. 근데 머리가 아픈 이유 중에 실제 사례인데 오토바이 상대 운전자가 유상운송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상대 운전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고요. 이 상대 운전자, 유상운송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분은 보상을 못 해주는 상황이니까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했던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고가 나서 벌어진 의료비를 일단은 자기가 해결하고 이 연락이 두절된 사람에 대해서 경찰 신고하고 민사소송하고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은 안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도보자와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도보자 입장에서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당연히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사고가 나면은 안 되는 사례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앞선 사례들처럼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이 운전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들이 벌어진다던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라이더들은 대화를 해보면 10명 중 한두 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8에서 9명은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당연히 이 개인이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손해사정사와 유상운송보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론상으로
만 18세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까지 유상운송보험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비용을 들으면은 뜨악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8, 9명은 분명 유상운송보험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존재하지만 이 금액을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상운송보험료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연간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은 가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기업인 플랫폼 대기업의 배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회사 정책 차원에서 유상운송보험을 의무로 했습니다. 근데 24년에 이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을 폐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쿠팡은 폐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유상운송보험을 의무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민과 쿠팡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런 플랫폼 대기업이 배민과 쿠팡이 유상보험 의무를 배달 기사들한테, 배달 노동자들한테 지게 하지 않음으로써 가입률을 떨구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가정용 보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의무로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런 8, 9명의 기피하는 사람들의 개인 책임으로 물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제도적인 요구들과 진입장벽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유상보험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자 수가 늘기 때문에 이 보험료의 가격 자체도 낮춰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건 보험에 가입한 숫자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 유상운송보험과 관련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유상운송보험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도 고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플랫폼 대기업인 배민과 쿠팡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배민과 쿠팡이라는 이 회사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들에게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얻는 이득이 있는 건데 그것은 배달업계의 진입장벽이 낮춰짐으로써 배달 노동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운송 보험이 의무화되면은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 중 겪게 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배달 노동자와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또 한편으로 무자격 배달 노동자들이 적어짐으로써 좀 더 도로의 환경이 안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